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부채 한도나 CPI를 앞둔 경계감은 시장에 깔렸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을 켰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수급이 뒤바뀌었습니다.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되게 짧은 주기로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흐름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자세한 전략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와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 좀 변동성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의 하락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내일 있을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경계 매물들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배터리 쪽 관련해서 뭐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어쨌든 어제 옐런 장관이 부채 한도 관련 얘기를 하면서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차익 매물을 피해가지 못했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PB님은 오늘의 하락의 이유를 어떤 걸로 봤는지, 시장에 다시 반등의 힘이 있을까요? 반등의 힘은 또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일단 당장 내일 CPI랑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계속 혼조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엔 좀 부채 한도 이슈가 좀 가장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타결이 된다고 해도 네. 그 충격이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당장 2012년도 사례만 봐도 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단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거나 해서 재정 건전성이 나아지지 않으면은 또 신용등급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두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지 저희가 세 가지 주제로 추려봤는데요. 어떤 주제가 뽑혔을지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이슈는 정부가 LNG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이슈,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하락장에서도 선방했는데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배터리, 오늘은 조금 밀렸는데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NG 민간 개방 이슈입니다. 정부가 LNG 도매 시장을 민간 개방하고요. 가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 가스 시장에서는 배관 수송이랑 도소매 모두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뭐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LNG 테마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게 단순히 뭐 그 도매 시장 민간 개방 이슈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엮여 있거든요. 일단 러시아가 지금 또 드론 습격을 해서 뭐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좀 전일 곡물 이슈에 이어서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문제가 좀 대두가 됐는데 여기 오전에 일단은 LNG 도매 시장 민간 개방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테마에 수급이 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 국내 가스 시장에서 배관 수송과 도소매 모두 한국가스공사의 독점 체계인데요. 네. 근데 이제 또 SK와 뭐 GS에너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이 이제 LNG 수입까지는 독자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이 수입한 물량들을 모두 산업용이나 발전용으로 자체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도매 시장이 개방이 되면은 민간 LNG 수입사들이 공공 발전이나 도시가스사에 이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사실 이런 민영화 자체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이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좀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빚이 구조라는 건데 결국 이 구조라는 빚을 갚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세금이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민영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좀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전면 개방을 했을 때 생긴 도시가스 공급 가격의 상승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요. 네. 이거는 뭐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만 봐도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가스 수급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수입업자들이 비축 물량을 가스공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적인 개방 혹은 뭐 도시가스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시장 개방이라면 오히려 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도매 시장이 개방되면은 뭐 SK E&S나 GS 에너지 같은 민간 LNG 수입사들이 가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소비자 가격이 하락할 거다, 뭐 상승할 거다, 네. 상반된 의견이 많던데 이 이슈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소비자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이 사실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해서 어쨌든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네. 공급하는 곳이 많아지면은 가격에 대한 부분이 사실 뭐 경쟁이 심화된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저도 이제 소비자 가격이 조금 상승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네. 사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도매 시장을 어느 수준으로 개방을 하는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막상 이제 한다고는 했는데 그럼 앞으로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건지 아예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스 관련주들이 좀 일부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민간 개방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민간 개방을 하고 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그러면은 그걸 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관련 정부에서 뭐 이거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건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오늘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한 차익 매물에 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좀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뭐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의 주가 움직임은 크게는 없었는데 뭐 GSE나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이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뭐 사실 이슈랑 접점이나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인가요? 사실 뭐 그렇게 크진 않고요. 사실 그냥 좀 테마를 받아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해서 네. 그냥 가스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좀 몰리면서 테마성으로 오른 게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당장 뭐 내일이라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네, 좀 변동성이 아무래도 클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실제적으로 GSE라는 기업 자체가 저 도시가스 민간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까지 사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테마성, 그러니까 GSE 같은 경우는 원래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을 많이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면 좀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진짜 수혜주는 없는 거냐라고 시청자분들께서 물어보시는데 수혜주 찾기가 조금 힘들까요?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기업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것이며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이게 그쵸. 누가 뭐가 수혜를 받을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 중에서 뭐 찍어가지고 이 종목 샀는데 나중에 네. 그 종목이 수혜를 받아서 급등이 나오면 좋은 건데 네. 잘못 골랐을 때 그걸로 인한 나중에 주가 하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무리하게 그러한 가스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 드려봤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짚어볼 주제는 하락장에서도 오르고 있는 조선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조선사가 4월에 글로벌 선박 수주시장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위는 여전히 중국이죠. 여기서 집중해 볼 포인트는 이 중국의 2달째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보다는 고부가 시장에서 수주를 가져와서 양보다 질로 승부를 본다는 측면, 거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수주량 자체는 중국이 더 많은데 네. 지금 저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친환경 관련 선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부가 같이 그런 상품이 들어가는 그런 선박들,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럽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이제 선박에다 해양 쪽에다 도 적용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2030년까지 미국과 유럽에 이제 그 보내는 전기선들 거기에 60%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고효율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발주가 나올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뭐 기존의 컨테이너라던가 LNG 선들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수주량 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앞으로 그러면은 친환경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의 선박들 수주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리포트들 자체도 되게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유는 그러면 그 탄소 중립에 해당되는 그런 고효율의 선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수주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국제 해사 기구에서 BWMS라는 밸러스트 수처리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된다는 그런 법안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이제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계속 화두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배를 수주를 함에 있어서 그런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그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던가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이런 우리나라 그 조선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그런 고효율 선박을 수주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지금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뭐 수주량은 더 많지만 우리나라는 양보다는 질로 승부를 보겠다. 그런데 뭐 조선주 얘기를 할 때 중국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중국은 일단 우리나라 기술력을 쉽게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격차라는 게요. 사실 LNG선, 그러니까 LPG선 같이 약간 원자재를 새로 나르는, 그러니까 좀 가스선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그 LNG선의 핵심은 그 로스율을 줄이는 거거든요. 배에 보면 동그랗게 올라와 있는 LNG선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액화로 된 가스를 실었을 때 그 가스가 운반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로스를 줄이는지가 가장 핵심인데 그 기술은 사실은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워낙 기술 격차가 좀 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작년에 좀 중국이 LNG선을 좀 많이 따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좀 먹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1분기 LNG선 점유율이 70%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주들 입장에서는 그 가스를 잃어버리는 게 엄청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갑자기 대한민국이 수주를 주던 것을 중국으로 옮길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친환경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환경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친환경 선박인 LNG 추진선 또한 지금 전체 발주의 50%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은 양의 발주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LNG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거고 이와 더불어서 뭐 친환경 탄소 절립 관련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뭐 LNG 추진선에 대한 발주가 계속 발생하면은 뭐 한국 조선 기업들은 이제서야 막 좀 시작하는 단계라고 저 보여지고요. 또 최근 조선 업황이 완벽하게 개선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흑자의 시대가 열렸고 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과 상승률이 상당하거든요. 2007년도에 조선업 슈퍼사이클 때보다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고 아직 철강업계와 이제 지금 후판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이 정도 성과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 올라간다면 원자재 부담을 이겨내고 호실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뭐 중국이 계속 뭐 밀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중국 수준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애초에 타겟하는 시장 자체가 다르고 우리 것만 잘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단 지금 벌크선 위주로 값싼 벌크선의 위주로 수주를 받고 있는데 약간 양으로 지금 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희 같이 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선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없기 때문에 국내 조선 업계는 계속 화랑이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업황에 대해서 두 분 다 긍정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조선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우리 노수님께서는 조선주 올해 실적 겁나 찍힐 건데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또 데니님은 그렇다면은 조선주, 뭐 기자재, 피팅 밸브 중에서 당신의 선택은 뭔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당신의 선택 뭔가요? 저는 지금 대형주들 대형주, 조선사들. 네, 조선사들 쪽으로 좀 모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사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작년에 주가 오를 때 정말 탄력적으로 정말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이러한 쪽이 계속 뭐 이슈가 된다고 한다면 물론 조선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LNG 관련해서 그런 것들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던 그 조선사들 이쪽 저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조선주를 눈여겨보자. 우리 PB님은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조선주를 봐야 될까요? 피팅 밸브를 봐야 될까요? 기자재를 봐야 될까요? 저도 대형 조선주 위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너무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아직까지도 바닥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앞으로 너무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성과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조선주들이 가장 화랑이었던 2007년, 2008년도 성과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상황이 유지된다면 사실 성과 자체가 쉽게 내려올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이런 대형 조선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조선주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조선 업황에 대해서 좋게 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는 조선사들을 투자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배터리 과잉 공급 우려가 나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뉴스가 나왔죠. IRA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북미에 대규모 투자에 나섰는데 그런데 미국 전기차 시장이 공급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그런데 지금 이미 이 과잉 공급 문제에 직면을 했다던데 중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좀 감소한 건가요? 네, 이제 일단 중국은 지금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좀 생기면서 중국 내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고요. 네. 사실 중국은 공급 과잉이 맞습니다. 지금 탄산 리튬 가격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 시장을 얘기할 때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이 조금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배터리 업계의 타겟 시장은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IRA 법안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중국 견제를 위한 법안이라고 모방한데 네. 물론 우회를 통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오려는 중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려는 시도가 계속 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반발이 심하고 현재로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 내 전기차 시장 규모가 얼마나 확대되느냐인데 일단은 공급 과잉을 말할 때 배터리 업계의 생산 계획을 갖고서 지금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중국과 유럽에서 좀 이런 배터리 업체들이 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생 배터리 업계들이 생산 계획을 막 좀 부풀리다 보니까 근데 하지만 이렇게 생산 계획대로서 온전히 배터리가 생산될 확률은 낮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공급 과잉보다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확률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신생 업체들의 공급 계획을 반영하니까 이런 뷰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 저희 국내 업체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 그리고 SK온 등의 국내 업체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자본시장 자체가 냉정한데 네. 중국이 공급 과잉이고 값싼 중국 배터리가 있다면은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굳이 국내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맺고 그런 공장 증설을 요청하고 공장 증설 비용까지 대주면서 이렇게 지금 캐파를 확장해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지금 공장 증설은 완성차 업체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급 과잉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생산 계획이 또 부풀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보다는 부족을 오히려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것도 과잉 공급 우려를 좀 부추기지만 일본이나 중국 업체들도 북미 진출에 적극적이라서 이 미국의 전기차 수요에 대비해서는 공급 과잉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럼 2025년 이후에 그러면 그 전기차 수요 자체가 지금 공급하는 그만큼 따라올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공장이 다 지어졌을 때 그걸로 인한 그런 공급들을 소화를 못할 것이다에 대한 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뭐 미국, 중국 눈치도 보고 있지만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적극적으로 이런 배터리 시장에 진출 안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일본에서 개인적으로 좀 그 전고체 배터리 쪽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파나소닉에서 사실 전고체 배터리 세계 기술력 1위다 보니까 지금 일본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쨌든 아시아권에서든 어디서든 지금 우리가 공략하려던 대상 자체가 미국이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공급 과잉 우려라던가 미국 IRA 법안이라던가 이러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뭐 저는 뭐 그런 배터리 3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겠지만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라던가 다른 쪽으로도 시장 진출을 고려해 둘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공급 과잉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런 삼성이라던가 뭐 LG라던가 SK에서 그냥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분명히 유럽이라던가 어디 또 진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할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당장 이거를 몇 년 뒤에 일을 지금 당장 걱정해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또 골드만삭스도 리포트를 냈죠. 2차 전지 수요 급성장 시대에서 최대 수혜는 한국이다라고 하더라고요. 2차 전지 뭐 최근에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차 전지 섹터 자체에 대해서 단기적인 시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지금 봤을 때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 뭐 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네. 좀 시장이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환경이 좀 안정되기 시작하면은 금방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제2차, 3차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했던 그 정도의 과열권으로 이루어질까요? 그 상승이? 그 정도 가격권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조금씩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섹터라고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최근 급등은 조금 무시하고 더 투자해봐도 될 만한 섹터이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2차 전지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어쨌든 주가 자체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저는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지금 사실 이 정도 조정은 조정 같지도 않을 정도로 오른 거 대비해서 조정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뭐 지금 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거를 가지고 뭐 그냥 겁먹고 이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과열은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맞는 방향이라고 두 분 다 보고 계십니다. 뭐 2차 전지 성장성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좀 꾸준히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오늘 시장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종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왔던 특징주 3가지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호실적과 함께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었던 LNK 바이오 그리고 덕양산업과 오늘 급등했던 서현이화까지 내일장 주가 향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NK 바이오 2년 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또 급등 마감했는데 과연 실적 성장을 보고 함께 투자해봐도 될지 LNK 바이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입니다. LNK 바이오는 갈렸습니다. 2분기에는 또 1분기보다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주가가 좀 힘있게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뭔가 이슈가 하나 더 나와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이슈가 좀 나와서 주가 탄력에 힘이 돼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척추 임플란트라고 해가지고 네. 미국에서 지금 그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척추 임플란트 관련해서 미국의 판매가 얼마나 잘 되는 것이며 그럼 이 기업에서 지금 마케팅 활동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럼 그거 대비해서 얼마나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 재무적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주가 추가 상승에 대한 뭐 그런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그동안 FDA 승인부터 시작해서 많이 준비를 했고 지금 이제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봤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을 공략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이제 숫자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2분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매출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 봤을 때 네. 저는 사업성에 대한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숫자로 그런 것들이 증명될 수 있는 거냐 그냥 척추 임플란트 이렇게 미국에다가 FDA 해가지고 파는 걸로 거기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숫자로 증명될 것인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올해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미국에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이제 막 판매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저는 좋은 흐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성은 좋게 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 뭐 실적으로 숫자로 계속 찍힐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전망이 좋고 정말 바닥권에서 올라온 거라서 좀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PB님은 노를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LNK 바이오가 그렇게 튼튼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과거에 뭐 감사의견 거절당하고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기업인데 네. 이번에 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긴 했으나 사실은 오늘의 상승폭은 다소 좀 의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달라진 게 아닐까요?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가 있긴 한데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 다른 바이오 종목 좋은 거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굳이 LNK 바이오는 사실은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외 대주주 지분율이 좀 너무 낮은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 바이오 종목들 중에 대주주 비중이 좀 낮은 기업들은 제가 좀 조심을 하는 이유가 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네. 좀 매각 이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형 주들 중에서 좀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은 좀 경영권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그냥 노를 했고요. 사실 이것 말고도 다음 달에
그 세계 3대 암 치료 그 암학회가 있습니다. 네. ASCO가 있는데 이때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바이오 정보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살펴보시는 것들이 좀 바이오 섹터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지켜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종목들이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NK맥스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네. 당장 다음 달에 일단은 폐암과 알츠하이머 임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NK맥스 자회사가 미국 스펙과 합병해서 나스닥 상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들에 좀 주목해 보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학회 모멘텀이 있는 NK맥스를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 대안으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 덕양산업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익이 좀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적자를 벗어났습니다.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덕양산업은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죠. 오늘만 네. 해도 주가 변동성이 좀 엄청 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너무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게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열안정성 배터리팩 시스템 개발 관련된 국책과제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 이 부분은 저는 좋은데 결국엔 이제 그 연구개발비가 50억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50억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와 이거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의 회사가 어떤 국책 사업을 하는데 50억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책 사업을 하면서 이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뭐가 무슨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국책 과제를 한다. 그러면 사실 시장이 봤을 때는 참여자들이 봤을 때는 아 이러한 뉴스 자체는 와 이거 호재 아니야? 이렇게 해서 따라가기에 되게 좀 약간 뭐랄까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단기에 많이 올랐고 사실 그 부분 저는 어쨌든 불확실한 그 부분을 해소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상태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언제 차익 실현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신규로 접근한다 따라간다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리고 언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국가에서 뭔가를 사업을 진행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투자를 하고 뭐 돈을 지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호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 과제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항상 그런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국책과제 이슈 최근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같이 상승하면서 같이 오른 게 아닐까 싶은데 뭐 기본 펀더멘탈도 탄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정 시 접근은 가능할까요? 사실 기본 펀더멘털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네. 최근에 아까 말 국책과제랑 지금 뭐 음주운전 방지 테마를 탔는데 네. 얘네 그 덕양산업이 2018년도에 차량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 관련해서 재산권 특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 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시키겠다는 법안이 통과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테마를 좀 탔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건 테마적인 부분이고 일단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최근에 현대와 기아차의 상승세가 워낙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펀더멘탈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덕양산업이 일단 키핀 모듈이라는 부품을 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운전석 모듈로서 오디오, 에어백, 계기판, 뭐 공조 시스템 등을 다루는 부품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량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도 뭐 유럽에 납품하는 등의 매출처를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고 생각은 되지만 최근에 상승폭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네.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좀 크게 투자를 한다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로 관련해서 울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테마를 탈 가능성이 있는데 또 덕양산업이 울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내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하지만 지금의 신규 접근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 시 조금 접근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덕양산업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도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죠. 서현이화입니다. 어제 뭐 상한가를 터치하고 상승폭을 좀 줄이는 등 주가 움직임이 컸고요. 오늘은 이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서현이화 투자를 해봐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입니다. 네, 서현이화도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부품 수주설. 회사 측에서 이 수주설을 부인했는데도 그런데도 오늘 양매수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올랐거든요.
사람들이 수주설을 좀 맞다고 믿어버리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큰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게 3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5월 4일에 나왔습니다. 그 네. 기사가. 근데 이제 사실무근이라는 후속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는데 오늘 외신에서 서현이와의 얘기가 나왔다는 기사가 공유되면서 다시 재급등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외신 기사도 5월 4일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뉴스가 아닌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수급이 몰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서현이아가 뭐 테슬라의 NDA 조항 때문에 답변이 피한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3천억이라는 수주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서현 이하의 매출액이 대략 3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2028년, 즉 6년 동안 3천억 수주면 연간 매출액 대비 비중이 한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큰 규모는 아니고요. 첫 거래 시작이라는 점과 또 보도된 생산 공장이 테슬라의 신공장 부지인 뭐 멕시코 몬테레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계가 확대될 가능성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실적이 큰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고 아직 이 소식 자체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주를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투자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 서현 이화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노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민기 PB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